수업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예, 문제가 있어서 마이크를 다시 썼습니다. 이 부분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 유권 해석은 전문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다시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반 택시 지금 탑승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왜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네, 이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택시가 한 1,570대가 이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그 개인 택시가 한 75% 정도 되고요. 그 개인 택시가 또 그 75% 중에 또 60%한 70% 가까이가 이제 고령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 운행률이 상당히 저하돼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코로나가 지속되는 가운데서 이제 일찍 귀가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또 정착돼서 이제 또 운행을 안 하는 게 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게 법적으로 그 의무 시간을 이행 안 한다고 해서 이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그 택시 운행률을 저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시민분들께서 버스를 특히 이제 저녁 시간 같은 때에 이제 버스 탑승을 못하는 경우에 택시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발이 묶이는 경우가 이제 상당히 많아진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파악을 해본 이 문제는 캠프 험프리스의 개인 택시가 180대가 이제 등록을 해서 그쪽에서 영업 행위를 하고 있다. 굉장히 결정적인 문제다. 1570대에서 180대면 10%가 넘는 차량이 미군 부대를 위한 그런 택시 배차가 되고 있다. 1차적으로 그게 좀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코로나19에 영업 활동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법인 택시의 가동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구인난 때문에 택시 기사 구인난, 그렇죠?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령 기사분들이 일찍 귀가 패턴 때문에, 그렇죠? 영업 종료 패턴 때문에 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신도시가 증가가 되면서 거점이 택시가 정차하는 거점이 평상시보다 많아졌다. 그러니까 전에는 뭐 평택역, 터미널, 뭐 몇 군데, 뭐 통복시장, 뭐 몇 군데 정도에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 지제역, 그렇죠? 각 그 전철역 다 있고 또 고덕 신도시 뭐 이런 데 택시가 분산이 되다 보니까 택시를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이제 문제점이 있어서 서울에서도 이제 좀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그러니까 택시 면허를 이제 보유하고 이제 특별히 휴업 신고를 안 하고 면허를 갖고 있는 이제 특히 이제 개인 택시 같은 경우가 한 1,400대가 운행을 안 한답니다. 그런 노령 뭐 이런 분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운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휴업 신고를 안 하고서 그냥 가동을 안 하는 차량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겠답니다. 우리 평택시도 이와 같은 강한 조치가 동반돼야 되겠다. 그래서 운행률을 끌어올려야만 일반 시민분들의 발묶임 현상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캠프 험프리스에 들어가는 180대 이의 개인 택시에 대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교통 이동 수단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이다. 법인 택시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법인 택시 기사 채용이 2019년도에 3만 몇천 명이었었는데 2022년도에는 2만 명으로 줄었대요.
그러니까 채용이 안 되니까 가동률이 줄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평택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는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여기에 문제점을 잘 인식해서 대책을 철저하게 좀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냥 말씀 너무 잘 분석을 해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이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네.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교통과장님, 저 대중과장님, 어제 제가 교통약자 이동센터 건에 대해서도 도시공사에 강하게 제가 어필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도시공사 관계자 처장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잘 하셔가지고 장애인 그 교통약자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이동 편의 서비스가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좀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그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그 교통 약자가 이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페이지 6쪽을 좀 잠깐 봐주시죠. 중대 시민재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공이용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합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재해인데 지금 중대 시민재 대상 시설물 그 현황이 지금 177개소로 지금 나와 있어요. 22개 부서에. 근데 이제 이 중대 시민재 대상 시설물이 되려면 일정 부분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 되죠. 모든 건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공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뭐 업무시설이 3,000m 제곱 이상이라든가 어떤 그런 규정들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8개 유형 177개소가 있는데 이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혹시 나름대로 시에서 관리를 하면서 조사한 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상반기에 지금 각 부서별로 한번 점검을 했고요. 예.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예. 그거는 뭐 현지 시정하거나 이렇게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각과에서 해당되는 시설물들을 점검을 한 건지 아니면 어디 용역을 줘서 지금 관리를 한 건지 어떤 식으로 지금 점검을 한 겁니까? 각 부서별로 이제 자체 점검하고요. 예. 저희는 이제 각 부서에서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저희 총괄부서에서 이제 안전정보 총괄과에서는 각 부서에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한 겁니다. 저희가 이 중대 시민재 대상 시설물들에 대한 관리는 좀 철저히 해주시고 이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재해가 발생돼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주기적으로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건물 같은 거는 뭐 그 평상시 우리가 이제 그 보면서 느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감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하천이라든가 뭐 절토 사면이라든가 뭐 이런 데들은 갑자기 이제 뭐 비가 온다든가 이래 버리면 이게 피해가 특히 많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뭐 장마철 때 이렇게 보면 요새는 뭐 서부 지역 같은 데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철도 공사라든가 아니면 그
서부 내륙간 내륙간 고속도로 이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뭐 하천 같은데 이제 가교 설치하고 뭐 이런 시설물을 하다가 홍수가 갑자기 오다 보면 워낙은 하천 점용 시설을 받다 보면 위급한 시에는 그걸 트게끔 돼 있는데 뭐 갑자기 오다 보면 또 어떻게 대처를 못해서 피해가 오는 경우가 있듯이 이런 시설물들도 갑자기 또 오다 보면 큰 피해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상시 좀 점검 좀 잘해 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7쪽에 보면 재해 대비 사전 예해 경보 시스템 구축해가지고 자동음성 통보 시스템 4개소를 설치를 하려고 지금 신설하려고 하는 사업 내용들이 좀 올라와 있는데 지금 자동음성 통보 시스템은 현재 지금 저희 시에서 이 신설건 말고 지금 설치가 돼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저희가 이제 하천변 위주로 해서 86개소 기존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상 관측기라든가 하천 위수계라든가 뭐 CCTV 카메라라든가 재해문제 정확판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그 시설물들을 보면 한 195개 정도가 지금 되어 있죠, 시설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점검을 하고 다시 그 점검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다시 이제 뭐 복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고친다든가 뭐 이런 그 사후 처리 한 것들은 지금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까? 저희가 월 1회 정도 이제 모니터링 점검도 하고요. 분기별로 된 이제 전수 점검을 하고 있고요. 1년에 저희 예산이 한 8억 정도 돼서 뭐 유지 보수하고 용역도 줘서 관리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것 용역으로 지금 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그 해당 과에서 지금 점검하고 있는 겁니까? 용역업체에서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별도로 또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사후 점검을 좀 철저히 하셔서 어떤 피해가 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철저히 사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3쪽 한번 보죠. 서부 내륙간 고속도로 민자 투자 사업. 지금 이게 이제 그 평택에서 부여로 가는 게 1단계로 하고 부여에서 익산까지 가는 게 2단계로 지금 하는데 1단계 지금 평택에서 부여로 가는 공사 구간들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주민들 피해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간담회도 했지만 이 서부 내륙간 고속도로로 인해서 위쪽과 아래쪽이 차단이 됨으로 인해서 길들이 끊기고 그러다 보면 통로박스를 또 설치하게 되고 근데 그 통로박스들이 이동하는데 통로박스들이 좀 적어가지고 설치한 곳들이 적어서 좀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또 느껴요. 그리고 또 이 도로 구간으로 인해서 농로들이 끊기고 또 뭐 그 용수로나 배수로 같은 것들이 또 끊겨서 한참을 돌아가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 상황들이 있어서 지금 그 해당 건설업체 측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자 시행자 측들하고도 간담회를 했었는데 이에 대한 어떤 피해는 주민들이 좀 입으면 안 된다. 이런 사업들이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또 다른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면 절대로 안 된다. 특히 우리 평택 시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해당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마 간담회를 해당 과에서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점검을 하셔서 반드시 주민들의 요구가 좀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구간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는 구간인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 시민들이 그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사업 시행자하고 이제 그 주무관청인 그 대전청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 요구가 반드시 반영되도록 그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공사가 완공이 되면요.
그 불편 사항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가 완공이 되면 사후에 또 그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중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지성 구간 중에서 좀 황산리 쪽에 있는 IC 설치를 지금 현덕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 간담회를 하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결론은 비용이죠. 비용이 지금 많이 들어가면 지금 사업 시행자 측에서 당연히 이득이 좀 덜 갈 테고요.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BC값이 안 나와서 그런다, 타당성 조사를 하면,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어요. 근데 제가 간담회 할 때 BC 조사한 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조금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투자 대비 수익이 얼마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주는 게 이제 BC 타당성 조사인데, 거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그 항목을 또 조정하기에 따라서는 BC 값이 1 이상이 될 수도 있고 1 이하가 될 수도 있고 1 이하였던 게 또 1 이상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변수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처음 책정된 땅값이 비싸게 나왔는데 실제는 그 정도 가격이 안 나와서 땅값을 싸게 책정을 하다 보면 당연히 BC값이 높아지겠죠. 땅값을 비싸게 잡을수록 수익성은 낮아지는 거고, 낮게 잡을수록 수익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여러 항목들을 조사를 해서 거기가 불합리한 게 있어서 그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을 하다 보면 BC값이 안 나오던 것도 나오게 할 수도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평택호에서도 그런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항들을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했더니 거기가 대전 국토관리청인가요? 네, 거기 나온 직원이 처음에는 BC값이 안 나와서 그렇다고 해서 그걸 요청했더니 다른 분들은 BC값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 시에서 그 BC값을 요구를 하면 자기들이 거기에 타당성 있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럼 BC값도 조사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수익성이 안 나온다고 주민들을 현혹 하는 거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다라면 거기에 합당하게끔 해서 과연 타당성 있게 이게 우리가 갈 수 있는 부분인가 아닌가를 조사를 하고,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게끔 시 측에서 일정 부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감당해서라도 주민 요구를 들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어떤 설명은 없고 막연히 그냥 BC값이 안 나온다. 그건 전 아니라고 봐요. 혹시 과장님 그 BC값 조사했다라고 들은 적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시도 3호선하고 연결되는 그 황산교차로에 대한 그 BC 조사는 한 게 없는 거로 저도 없죠. 알고 있고요. 그 옆에 이제 평택호 횡단도로하고 이 사업 초기에 평택호 횡단도로하고 연결하는 IC를 그 BC 분석을 한 자료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 얘기할 땐 주민들한테 BC값이 안 나와서 그런다고 그래요. 그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 이제 그 안중 역세권 157만 평 또 개발이 되고, 현아지구도 개발이 되고, 또 평택구도 개발이 되고, 향후에 대한 어떤 전망도 그런 것도 감안해서 BC값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은 좀 하셔서 IC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주신 그 통로박스 민원하고 같이 우리 시민들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평택호 서부내륙간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데가 지금 그 평택호 관광단지 있는데 보면 그 호텔이 있는데 그쪽을 지나서 지금 방주제 쪽 옆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네. 처음에는 그게 철도를 따라가기로 했었는데 그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 부분을 지금 그 어디냐면 그 호텔 있는 쪽에서 방조제 있는 그 구간을 이제 성토로 해서 간다라고 해서 주민들이 반발이 상당히 나왔었어요. 그 성토로 하다 보면 쉽게 말하면 좌측과 우측이 완전 차단이 돼 버려요. 관광단지가 반토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교량화 시켜달라라고 해서 좀 주민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는데 역시 뭐 건설이사 측에서는 당연히 뭐 수익성 문제를 또 따지다 보니까 교량으로 설치했을 때가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하려고 그러겠죠. 이게 지금 결말이 어떻게 난 겁니까? 지금 현재.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부분의 그 교량을 일부 연장을 해서 그 권익위에서 조정안을 그 제시를 해서 그걸 양쪽 다 수용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한 칸을 더 교량화로 해서 확 늘리는 걸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뭐 우리 그 국장님께서는 오성 출신이기 때문에 오성 그 외곽도로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맨 처음에는 시내를 관통하는 도로를 확장해서 가기로 했었는데, 뭐 일부 여러 여건 때문에 외곽도로로 이제 설치를 해서 성토를 해서 그 안종 쪽 38번 국도가 이제 조성돼서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쪽 그 어디냐면 평택포 쪽하고 지금 면사무소 쪽이 완전히 그 성토된 도로로 인해서 절단이 돼 버렸어요. 뻗어나가려고 해도 뻗어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우측에 보면 이 관광단지도 거기가 성토가 되면 지금 좌측에 있는 관광단지 쪽과 우측으로 가는 관광단지 지금 어디냐면 그 저쪽 그 뉴어딜 사업하는 그쪽 이제 그쪽더라고 이제 평택항으로 가는 그쪽이 완전히 절단이 나 버려요. 서로 차단이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평택시 미래를 봐서는 심각하다. 그렇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되는데 사실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한계가 있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사후라도 어떤 결론이 나왔던 사후라도 평택시 미래를 보고 평택구 관광단지를 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16쪽 좀 잠깐 봐보죠. 그 청북지구로 들어가는 도로들 때문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38국도가 지금 출퇴근 시간에 엄청 맡기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물론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38국도 가지고 봐는 이 문제가 해소되기가 힘들 것 같고, 이게 시사업은 아니지만 좀 경기도 사업으로 해서 공단에서 그 홍월리 쪽으로 가서 그 2와 3계간 도로로 지금 그 확장 계획이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 오래 걸려요. 그게 뚫려야만이 사실은 그 청북지구에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요. 청북에서 이래 안중을 나와야 돼요. 홍프로스 나와서 38번 국도를 타고 이제 뭐 근무지로 평택항으로 가든 기아산업으로 가든 이렇게 가는 구조다 보니까 너무 멀고, 그럼 이분들이 지금 어느 길을 지금 선택하고 있냐면 그 맞은편이 홍원리리예요. 홍원리리 홍원초등학교 있는데 그 가운데가 절대농지들이고 농사 짓는 분들 농로로 가요. 농로로 가다 보니까 이제 농사철 때 그 좁은 데서 뭐 트랙터나 뭐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세워놓고 있으면 싸움이 되고 경찰서 오고 그 좌우에다가 그냥 쓰레기 다 버리고, 제가 의정활동하면서도요 논 쪽에다가 사실 제가 CCTV 다른 건 내가 처음인 것 같아요. 예? CCTV 달으려면 인터넷에도 가야 되는데 가기가 힘들은데 하도 쓰레기 버리고 뭐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엄청 그쪽이 지금 복잡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경기도 사업이지만 빨리 좀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3계간 도로가 좀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28쪽을 좀 한번 봐보죠. 평택구 횡단도로 건설. 이게 지금 국제대교를 넘어서 지금 평택 그 항 쪽으로 가는 도로를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민원이 하도 발생해서 그 해당 과하고도 지금 상당히 많이 그 접촉도 하고 이 민원도 좀 요구를 해고 그랬었는데 이게 물론 수원국토관리청 소관이다 보니까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어디냐면 그 지금 국제대교를 지나서 평택항 쪽으로 오다 보면 그 안중에서 그 평택으로 가는 도로랑 만나는 부분 거기가 어디냐면 거기 모텔 있는데 39번 국도. 예? 39번 네, 국도. 39번 국도랑 만나죠. 예, 예. 만나고 거기를 관통해서 밑으로 가서 이제 평택항 쪽으로 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38국도, 39번 국도 우측에 거기 모텔 하나 있고 조금 더 지나가면 가사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만나는 부분을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안중 쪽에서 나와서 가다가 그 도로를 타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가사초등학교까지 가야 돼요. 한참 가야 돼요. 거기서 유턴을 해서 돌아와야 돼요. 유턴해서 돌아와서 다시 국제대교 그 선을 타고서 평성 쪽을 간다는 거죠. 근데 이 큰 차들 같은 경우는 가사초등학교 앞에서 돌리기도 힘들어요. 거기서 좌회전길이 생겨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또 가사초등학교 쪽에서 와가지고 평택항 쪽으로 가는 것도 역시 좌회전길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이유에서 그런지 차선이 하나 더 늘어나는 문제 때문에 그런지 지금 그 수원국토관리청에서는 난색을 자꾸 표하고 있어요.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앞을 봐서라도요. 지금 그 교통량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좀 서부 지역이 커졌을 때 교통망을 생각을 하면 거기는 분명히 좌회전선이 들어와야 되고 아까 마냥 또 평택 쪽에서 항으로 갈 때 우회전 밑으로 내려가는 길도 갓길도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셔야지 이거 나중에 가서 하려고 그러면 이거 힘들어요. 거기 지금 39번하고 만나는 교차로를 그렇죠. 말씀드리면은 예. 저희가 이제 수원국도하고 최근에 그 교차 형식에 대해서 최종 결론을 내서 이번 추경에 이제 교차로 형성을 하는 사업비를 50억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교차로가 정식 교차로가 형성이 되면은 그 교차로에서 이제 그 좌회전도 바로 진입을 할 수 있고 좌회전이 지금 가능합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게 안 지금 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현재는 지금 그 불안전 교차로 이제 관쪽만 형성을 해놔서 예. 지금 그게 안 되는데 그게 그 교차로가 제대로 형성이 되면 이제 그 좌회전하고 평택항에서 올라오는 것도 이제 좌회전 대기차로가 또 생기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평면교차로식으로 간다고 그 계획은 들었는데? 제가 좀 끝나고 바로 그 도면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십시오. 그거는 좌우지간 제가 알기로는 평면교차로식으로 해서 좌우 쪽으로만 가는 거로 돼 있지 좌회전 우회전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좌우 이전은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나중에 저한테 좀 자료 갖고 와서 설명 좀 해주시고 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반드시 좀 신경을 쓰셔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내기 신형간 시도 도로 확포장 공사 지금 몇 단계까지 갔습니까 이거? 지금 3단계까지 마무리가 되고 4단계 일부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음 달에 공사 착공을 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이게 2000 그때 6년인가요? 7년인가 이게 설계가 된 도로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 설계가 오래됐다가 사업이 늦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배수로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그 방음벽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래도 웬만큼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좀 해소는 됐지만 아직 해소가 안 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도로를 신설 도로를 내다보면 당연히 일정 부분 성토를 하고요. 다지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잡석을 깔고 그러고 이제 포장을 들어가는 거로 이제 대부분 알고 있는데 이
그 발주한 액수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 기존에 이제 하청받은 업체들이 아까 마냥 그 오래된 설계도에 의해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파생되니까 그 민원들을 그 업체들이 감당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분들은 하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수익이 더 적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 하청업체들이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부실에 가까운 또 공사를 하게 되고, 이런 게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좀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제가 얘기 안 드릴게요. 보통 잡석 어느 정도 깔습니까? 그 통행 높이를? 그 통행 차량에 따라서 많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네. 그 보조기층을 뭐 30전 까는 경우도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아래 뭐 40전 까는 국도 같은 경우에는 뭐 40전도 깔고, 저희 그 중차량들이 많이 안 다니는 도로는 뭐 20전씩 깔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건 그 통행 차량 분석을 해서 하중을 고려해서. 포장은 얼마 정도 이걸- 합니까? 예? 두께가, 포장 두께는? 포장은 보통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층하고 이제 그 중간층만 넣어서 한 15전 정도 포장을 하는데, 일반 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간층을 넣어서 한 25전 정도 포장을 하고 그럽니다. 뭐 공개적인 자리니까 제가 이제 더 이상 얘기는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가장 그 하자가 있는 부분을 알기가 쉬운 게 어느 때냐면, 그 사이드에 배수로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사이드에 우페소갈로 공사를 하다 보면 옆면에서 딱 보면 딱 나와요. 옆면에서 보면 떠 있는 것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문제 두께를 있는 확인할 수가 구간이 있죠. 있으니까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29쪽으로 한번 보죠. 지금 시도 9호선 참 이것 때문에 논란도 많고 우리 주민들하고 갈등도 많습니다. 전에는 어떤 이유에서든 마안산 밑에 쪽으로 지금 가는 게 설계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마안산 그 밑에 부분 하천구역 쪽으로 안 가고 도로서 가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왜 이거를 가지 않고 산을 도로서 이렇게 가게끔 지금 시에서는 추진하는 겁니까? 공사비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그 산림훼손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지금 그 시도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좀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전체 구간 한꺼번에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이제 너무 커서 그 아까 다른 사업지구에서 말씀하신 그 사업성이 좀 부족해서 좀 행정 절차 밟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 환경적 측면이나 이제 하천 이제 관리 계획에서도 보면은 지금 그 하천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또 생길 수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한테 누차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상권인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타당성 조사가 안 나와서 그런다, 사업비가 많이 나와서 그런다 그러면 뭐 500억 이상 사업일 때는 당연히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건 뭐 끊어서 조금씩 가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가 있고, 환경 측면에서도 제가 좀 그 누차내가 그 집행부한테 얘기했는데, 하천 구역선 안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걸 핑계로 대서 하천 구역선 위쪽에다가 도로를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환경을 훼손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하천 구역선이 쉽게 말하면 우리 평택구에서 하천 구역선이 어디를 얘기를 하냐면 자전거 도로예요, 뚝방길. 홍수가 났을 때 넘치지 않게끔 선을 그어준 게 하천 구역선이에요, 그렇죠? 네네. 그렇다 보면 그게 산 있는 데까지는 뚝방길이 오지만 산 있는 데서는 산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산이 그 네, 역할을 맞습니다. 예. 맞죠? 예.
그러면 그 하천 구역선이 어느 정도 산의 높이에서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그 위에다가 도로를 옆으로 까고 다시 벽면을 까다 보면 일정 부분 훼손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해주는 공무원들을 난 한 번도 못 봤어요. 환경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이러이러해서 산이 훼손이 되고 환경이 훼손이 돼서 안 된다라고 주민들을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뭐라고 그러냐면 산에 중턱을 깐다. 만산 다 버린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인들은 난리가 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강유역청에서 10년마다 하천 정비 계획을 세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그게? 올해 하반기에 또 하천관리계획 용역을 발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예. 하천 구역선 내려볼 생각 한번 노력하셨어요, 시에서? 이번에 지금 마흔산 구간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평택호 지금 하천과에서도 그 평택호 전반에 대해서 지금 친수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 친수 공간 확보하는 내용하고 해서 같이 이번 용역에 좀 협의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변 쪽으로 도로가 갔을 때 관광지나 여러 가지 그 인구들 관광객들이 유치하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유리해요. 법을 어길 수는 없으면 하천구역선을 내리는 것도 협의를 해서 얼마든지 가능해요. 지금 그쪽으로 자전거 도로 팀 이따 내가 설명하겠지만 자전거 도로는 가고 있죠, 공사가. 예? 예, 지금 그 밑에 쪽으로 가고 가는 것으로 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갑니까? 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가 당선되고 나서 그 문제를 생태하천과한테도 요청을 하고 몇 번 요청을 했어요. 근데 지금 그 국회의원실을 통해서도 국토관리청에 한강유역청에 그 의견도 들어봤고요. 자기들은 내려줄 의사가 있다라는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노력을 안 해요. 지금 여기 우리 국장님 우성 출신이니까 아시지만 그 뚝방길 밑에 단거리 쪽에 꽃축제 하는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뚝방길보다 한참 밑에죠. 하천 안으로. 예, 하천 구역 내입니다. 아마 우리 그 박상철 국장님 태어나고 나서 거기 혹시 범람한 적 보셨어요? 저는 그 범람하는 거 못 봤습니다. 못 봤죠? 그 뚝방길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한참 밑에 있는 그 지금 꽃축제 하는 부분도 친수공간도 우리가 조성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여태까지 잠겨본 적이 없어요. 평택호가 잠긴 데는 어디냐면 유일하게 분몽교에 있는 데예요. 분몽교에 있는 데는 폭이 좁아요. 거기가 내려오는 폭이 좁고 또 수심이 얕아요. 배가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범람하는 거예요. 밑에 쪽은 범람 안 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시의 의지에 의해서 하천구역선은 얼마든지 내릴 수 있어요. 내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도로를 법대로 간다고 하면 그렇게 훼손을 안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노력을 시에서는 왜 안 하는 거냐는 거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좀 들어주지도 않고 그러고 나서도 안 된다고 그러면 그때 주민들을 설득을 해야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저도 들여다볼 생각이니까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부연 예, 설명을 좀 말씀하십시오. 드리면요. 예. 당초에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그 자전거도로 개설을 처음에 이제 설계를 할 때 저희가 자전거도로만 계획을 한 게 아니고 시에서 이제 차로까지 같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자전거도로하고 차로하고 같이 개설을 하는 거로 이제 저희가 그 용역을 추진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한강유역청에서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훼손이 어렵다는 그 통보를 받고 부득이 자전거도로만 지금 현재 건설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다시 추진하는 용역에서 그 저희 시 입장을 친수공간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할 거고요. 저희가 시민들 의견을 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그 의견이 상반되고 한 그거는
저희가 그 근거 있는 데이터를 그 작성을 해서 시민 동의를 구하도록 예. 그 추진을 하겠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도 얘기하고 뭐 환경부에서도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럴 때 좀 반박하고 싶은 게요. 뭐 철도는 어떻게 났습니까? 그거 안 돼요. 똑같은 지역인데. 예? 그거 환경부한테 물어보면 환경부 답변 못 해요.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이제 그 2차로 계획을 했던 거고요. 그 이제 한강유역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게 반드시 이제 차로가 설치를 돼야 된다고 이제 저희가 주장을 했는데 그쪽에서 환경청 그쪽에 뭐 보호종이 몇 종이 있고 해서 안 된다고 그러길래 그 맞은편에 그 팽성 지역에 그때 이제 43번국도가 6차로 계획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 건너 맞은편에는 6차로 계획이 확정이 됐다고 당신들 동의를 해준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쪽에서 하는 소리가 이제 그거는 국가계획이라 할 수 없어서 동의를 해줬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시는 그러면은 개인이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을 좀 흐리고 제가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아니 국가에서 하는 거는 뭐 그냥 한다고 해서 되고 시에서 하면은 안 된다고 그러고 같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 대응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34쪽을 한번 보죠. 갓길 정비 뭐 이거는 다 잘하시고 계신데 내가 하나 좀 더 주문하고 싶은 거는 이 사거리 부분에서 이 사각부 있죠, 사각부. 이게 대부분 도로들이 90도가 꺾여요. 예. 90도로 꺾이다 보니까 시골 같은 데는 어떤 상황이 나냐면 도로폭도 이제 좁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우회전으로 가다가 저기 우회전으로 이렇게 꺾으려고 하다 보면 그 사각부에 딱 걸리니까 약간 도로서 가다 보면 저쪽에 반대쪽에서 오는 차선에 1차선 그 차선에 있는 차하고 이게 다 맞닿게 돼 버려요. 돌지는 못해요. 몇 번 꺾어야 돼요. 이 사각부는 아마 좀 앞으로 도로 낼 때도 그렇고 기존에 있던 것도 사각부 정리하는 부분도 한번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35쪽 좀 한번 보죠. 이게 지금 그 도로들 보면 싱크홀인지 포트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싱크홀 같은 경우는 저 밑에 그 물이 쏟아가지고 이제 뭐 거기가 무너지면서 생기는 거고 이제 이 포트홀 같은 경우는 뭐 도로가 좀 주저앉으면서 생기는 건데 이게 뭐 싱크홀 같은 경우는 옛날에 한번 그 어디야 그 저기 안중에 보면 홈플러스 앞에서도 한번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포트홀이 맞는다고 보겠죠. 조금씩 이렇게 파여 있는 것들. 예, 풀면서부터 들어가는 건 포트홀이고요. 예, 예, 내부에서 예, 그렇죠. 동공이 생기는 거는 예. 싱크홀이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포트홀이라고 볼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도로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쪽 하나 제가 좀 이거는 꼭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냐면 그 자전거 도로 중에서 38번 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뭐 여기 우리 국장님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어디냐면 그 저쪽 오성 IC에서 나오는 길하고 38번 국도 가다 보면 그 갓길 타고 딱 내려오다 보면 오성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 데 있죠. 그렇죠? 예. 그 좌측에 그 지평선인가요? 뭐 저기 농업, 임업, 영농조합인가? 예, 뭐 거기 예, 있는데 있습니다. 네. 그 옆에 보면 교부천이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있습니다. 그 교부천이 어디로 지나가요? 그 38국도 평택에서 오는 도로 밑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네네. 또- 그렇게 해서 해서 들어가죠.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죠. 제가 분명히 민원 몇 번 드렸었어요. 자전거 도로가 거기서 끊겼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그 밑에 다리 있는 대로 저기 그 38국도 밑으로 가야 되는데 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거기 보니까 저번에 한번 얘기했더니 조금만 코로나 저기 그 뭐라고 하나요? 그 마대 마냥 이렇게 놓은 거. 예, 야자수 매트가 지금 깔려 매트. 있습니다. 예, 예. 그것만 깔아놨더라고요. 예. 그 38번 국도 밑으로 내려가는 그것만 끊겨서 오다가 반대로 38번 국도로 올라타가지고 돌아가서 어디로 가냐면 농업기술센터로 가요. 그 밑으로만 가면 되는데 물론 하천 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을 거예요. 그거 몇 미터 안 되거든요, 그거 한번 좀 예, 현장 자전거도 가봤습니다, 의원님. 예? 그 현장 좀 가봤고요. 연결해 주십시오. 그래야 예, 거기 예. 연결되면 바로 그냥 농업기술센터까지 가는데 네, 네. 자전거 타시는 분들 이거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려를 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좀 질의 하나만 좀 할게요. 아까도 다 많이 하셨었는데 그 39쪽에 인공지능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 구축, 뭐 이거는 당연히 뭐 국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 또 잘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난번 청와초등학교 앞에 그 사고 났듯이 예. 이 초등학교 부분 어린이들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대전교통과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43쪽을 한번 보죠. 안중터미널에서 청북 신도시를 거쳐서 이제 광교역까지 가는 6,800번 버스가 돼 있는데, 사실 청북이 참 저희 지역구지만 애매한 지역이에요. 이게 도시가 선마장 떨어져 있는데 이게 교통편이 좀 상당히 거기가 불편해서 거기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뭐 민원 많이 파생을 하는 네, 거를 아마 예. 과장님도 더 잘 아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 교통이 좀 주민들 요구대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힘을 써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45쪽에 보면 공공형 택시 운행마을 확대 추진, 이것도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규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힘들어지는 그 주민들이 많아요. 버스 정류장까지 거리가 500m 이상, 이 규정을 딱 정해놨어요. 나는 이 규정이 어떤 규정인지는 모르겠어요. 시골에 혹시, 저는 지역구가 시골이 많다 보니까 버스가 하루에 몇 대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대부분들 몇 대 안 돌아요. 아침, 저녁, 점심때. 어느 지역은 뭐 한 대 들어올 때도 있고요. 어느 지역은 뭐 2대, 많이 들어오는 데도 있지만, 그렇다면 버스 정류장까지 거리가 500m인데 버스는 5번을 돌아. 그런데 버스 정류장까지 거리는 100m밖에 안 되는데 버스는 한 번밖에 안 돌아. 어디가 더 절박할까요? 버스가 많이 안 들어오는 데가 절박하겠죠. 정류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교통수단이 없어가지고 편하게 쓰려고 공공형 택시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버스 정류장을 자꾸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운행 일수로도 한번 보셔야 돼요. 그 마을에 버스가 몇 번 들어오느냐. 만약 500m 이상이더라도 버스가 많이 들어오면 그분들보다는 운행버스가 횟수가 적게 들어오는 데가 더 절박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을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불만이 뭐냐면 공공형 택시를 타면 가고자 하는 데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점을 하나를 정해놓고 거기다 다 내려놔요. 예를 들어서 현덕에서 공공형 택시 마을에서 타면, 예를 들어서 안중에 구터미널이다. 그럼 구터미널을 정해놓고 거기다 무조건 내려주는 거예요. 난 늘푸른을 가야 되는데, 저 현아지구를 가야 되는데 거길 내려주는 게 아니고 한참 떨어진 구터미널 쪽에다 내려주면 이분들은 거기 내려서 또 타고 또 가야 돼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개선책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검토를 하시고, 이거는 아마 이 도시화된 데보다는 그 좀 농촌 지역에서 많이 필요한 그런 사업들인데, 이거는 확대를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그 평택시 전체 그 경로당들 회장님들 평균 연령을 봤더니 우리 평택시가 한 76세 정도가 돼요. 76대 회장님들이, 그리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활동 못 하시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확대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그 2가지 사항도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 현재는 이제 3개소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더 확대를 하려고 이제 그 도착지에 대한 것을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국토부에서 그 공공형 택시
운영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이제 그 가이드라인에 이제 맞춰서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공공용 택시는 이제 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를 중심으로 이제 하도록 이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의원님들께서 이제 그 염려하시는 부분들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노선 버스가 들어가는 데와 또 노선 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가 또 이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는 없고요. 안 들어간다는 기준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 버스 노선이 있으면 다 어느 마을이든지 거기서 떨어져 있어요. 다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노선 자체가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저도 아까 그 강정구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공공용 택시 운행마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 먼저 말씀해주셔서 그냥 조금만 더 부가적으로 건의를 드리자면은 이게 지금 만족도 설문조사가 97.4%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그 나머지의 그 2.6%에 대해서는 분석을 좀 하셨나요? 불만족에 대해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2021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 한번 좀 저희가 확인해 네. 보겠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그 물론 그 만족하는 부분이 높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 한쪽의 의견도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아까 강정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저기 주요 생활 거점 거기에서 내려드리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불만족의 의견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거 좀 챙겨가지고 진로분 교통 서비스 제공에 좀 힘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교통행정과 40페이지 보시면은요, 이 저번에 그 청화초등학교에서 난 이제 교통사고건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봤었거든요. 근데 어린이등 교통안전 강화 이 부분에 보시면 지금 145개소 10억 가까이 되는 예산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얼만큼 진행되어 있나요? 이제 저희가 그 사업하는 게 그 네. 딱 정해져 있지 않고요. 네, 그 수시로 네. 연중에 이제 분기별이라든가 반기별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예, 그다음에 또 이제 학교나 이런 그 교육청에서 요청 들어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다 필요한 시설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거기다가 이제 사고가 난 직후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하셨던 게 이제 예, 전체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계시다고 예,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해서 좀 자료를 좀 개선 사항 하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예. 좀 해서 저한테 좀 그러겠습니다. 전달해 예, 주시기를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사고가 난 날 오전에 제가 용희초등학교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예. 거기에서도 학부모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바닥에 LED 신호등이라던가 예, 그리고 이제 사거리 이제 횡단보도 쪽에 있는 그 차단봉 뭐랬지 예. 그 방지 저거 있잖아요. 뭐였더라? 차단봉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네. 그거는 네. 좀 문제가 좀 있는 게요. 그거는 이제 서울시에서 잠깐 실행을 했었는데 네. 오히려 사망 사고가 나가지고 음. 지금은 실행하지 말려고 국토부에서 음. 그렇게 지금 있어서 그 좀 상반되는 게 있습니다. 사고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뛰어가다가 거기에 걸려서 사고 난 경우가 또 있어가지고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연락을 했었는데 좀 예, 예. 제가 좀 약간 이해가 안 갔던 게 교통행정과에다가 전화를 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도로관리과에다가 연락을 해봐라. 그래갖고 제가 거기다가 연락을 했었는데 거기서는 또 다시 이제 교통행정과에다가 연락을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똑같은 번호로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을 안 했었는데요, 그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챙겨주시기를 예,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어린이 보호역 네. 특히 이제 학교 앞에는 신경을 엄청 많이 쓰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예.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좀 통합을 해가지고 아예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교통시설물 네. 관련돼 갖고 이제 안전 시설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이제 차량 등록 사업소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그 청하초 교통사고에 관련해서 제가 연계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이제 사고가 난 게 그 중장비 이제 운전사분께서 주의 태만을 해가지고 이게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근데 그러고 보면은 이 기초 관리 강화라고 했는데 사전에 이제 관리 그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조금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건설 기계는 그 조종사 안전 교육을 하게끔 돼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연호를 따고 3년이 되는 해 그때 이제 조종 교육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네, 지금 시에서도 지금 교육을 네. 그 건설기계별 연명 사업자 협의회 거기다가 지금 맡겨서 하고 있는 거죠, 교육을.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뭐 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도 한 지금 4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원래 지금 도로교통 저기랑 교통부랑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교육을 할 때 혹시 시에서도 참관을 같이 하시나요? 시에서는 뭐 참관 저기는 안 하고요. 네. 그 자료로 나중에 총괄 쪽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어떠한 교육이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이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수검률도 보시면은 지금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지금 낮아지고 있는 거죠? 정기 적성 검사 기한 보시면은 이제 수검률이 2020년도 98.6에서 계속 77.9, 73.7 이렇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뭔가요? 그 47페이지에 있는 그 네. 적성 검사 그거 말씀이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운전면허 적성 검사입니다. 조종사 면허. 네. 조종사 면허 적성 검사 그 기한이고요. 근데 그 기한이 보시면은 이제 98점 그러니까 높은데 이게 낮은 이유가 지금 뭔지 저는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이게 이제 2022년 12월 31일자 기준 이건 아직 기간이 도래가 안 된 거고요. 네네. 그게 이제 기간이 도래가 좀 덜 돼 갖고 그 기록 적성 검사 그걸 그 자료입니다. 이거.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수검을 안 한 그 사례를 한번 좀 저희가 분석해서 네네. 파악을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그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이제 그런 중장비에 대해서 그 민식이법에도 중장비가 이제 해당을 안 됐는데 지금 법이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계류가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시에서도 관리를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적성 검사 부분하고 네. 안전교육 이수 관련 사항 네. 저희가 좀 철저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그 39페이지 보시면 이제 인공지능 교통 신호 제어 시스템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스마트 시티는 뭐 시에서도 중점적으로 두고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뭐 안전 생활 부분이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평택시가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타시를 이제 사례를 보면은 뭐 세종시가 지금 거의 많이 선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평택시도 물론 그 세종시의 좋은 부분은 벤치마킹을 하겠지만은 평택시만의 그 도시에 맞춰서 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청사진이나 뭐 계획 같은 거는 있으십니까?
저희가 보면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겠습니다. 이제 도농복합시이고 이 권역이 남부, 북부, 서부 거기에 이제 팽성 권역까지 이렇게 좀 권역으로 좀 주로 도시 구조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점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런 것을 이제 극복하고 나가려면은 우선 교통량이 많은 지점부터 이렇게 교차로 관계 개선이나 그다음에 이제 긴급 차량이나 해서 저희가 이제 교통량이 많은 지역부터 우선 손을 좀 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우선은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교차로도 이제 90개소 ITS 사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그 지점부터 하고 그다음에 도시 이제 지점 간 연결되는 도로망까지 저희가 좀 확대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은 이제 주요 교차로 50개소하고 이제 사고 이제 다발 지점 23개소 이렇게 거점 위주로 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추가로 2차, 3차 하면서 그 지점 간 연결되는 도로까지 확대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뭐 평택에도 이제 서부 쪽에 그 자동차 클러스터가 이제 계획 중에 있고 그리고 뭐 고덕에도 이제 반도체 같은 이제 삼성 반도체 사업도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스마트 시티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하고도 잘 연계가 되지 않아야 될까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잘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면요. 네네, 말씀해주세요. 고덕신도시가 이제 원래 당초 계획에 빠져 있었는데 네. 저희가 LH하고 지금 협의해서 네. 추가로 지금 넣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삼성하고 다 연결돼가지고 신도시까지 다 전부 다 네,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넣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예, 제가 마지막으로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저 시민을 위해 이제 국장님들, 과장님들께서 이제 노고가 많으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모든 위원님들이 이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검토할 것은 검토해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성실히 수일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예, 안전건설교통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히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